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일찬 투자 각도기 박상재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한 25분짜리 한 컷을 다 찍었는데 한 14분께부터 제가 뭘 건드린 것 같아요. 발로다가 마이크 선을 건드린 것 같아요. 건드리셨군요. 범인이 여기 계셨네요. 그래가지고 지지직거려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폐기하고 새로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올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귀에 테러한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 하락을 했고요. 네. 코스닥 지수는 0.23% 상승을 해서 코스닥 기준으로는 연중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아, 정말 썰렁한 사상 최고치입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사상 최고치인데 요즘 뭐 사상 최고치란 말 여러 번 들었는데 네. 체감이 되는 건 사실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1조 1000억치 매수를 굉장히 했고요. 많이 샀어요. 네, 코스닥에서는 13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4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600억 매수했습니다.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83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20억 매도했습니다. 네. 역시나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하면 그날 떨어지는 그 흐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조금 궤적이 달랐어요.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죠.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도 일단 0.5% 하락을 했고요. 네. 2분기 매출액은 컨센서스가 61.2조였는데 네. 실제 매출은 63조 원 발표를 했고요. 전년 동기 네. 대비 19%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11조였는데요. 네. 실제 수치는 12.5조 네. 원 발표를 하면서 10% 이상 늘었으니까 예상보다 53%나 증가를 네, 했습니다. 전년 동기 되면 53%. 그게 엄청난 거지 이 정도면. 그러면 연율로 환산하면은 한 50조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조면 굉장히 큰 거예요. 적은 게 결코 아니거든요. 예. 네. 중간에 소리 한번 점검해 주시고 네, 뭐 네. 찌직찌직 하는 것 같네. 또 겁이 나네. 네, 예. 네, 그리고요 1분기에 비해서 매출액은 65.4조에서 다소 줄었지만 영업이익에서는 9.4조에서 3조 원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좀 다소 부진했지만 1분기에 기대 이하였던 반도체 실적이 디램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잘 네. 나와줬고요. 가전 쪽도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주가는 조금 떨어졌지만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일단 저거 매출 대비 마진이 올라갔다는 건 역시나 마진 높은 쪽에서 좋았다는 거니까 반도체가 낙진을 한 것이고 결국 이 회사는 정말 주가가 좋아지려면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저희 각도기 TV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휴대폰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얘기 스마트폰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었고 1분기 주전 선수들 다 나왔다 오픈 경기에서 오픈 게임에서 그래서 2분기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인데 역시나 2분기에 그쪽에서 좀 꺾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회사가 잘 되려면 휴대폰 사업까지 잘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갈수록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지금 디램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설비 증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그 계속적으로 생산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이. 그래서 네. 휴대폰이 못하더라도 반도체가 받쳐주면서 실적은 지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될 것이고요. 휴대폰 쪽에서는 폴더블이 성공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폴더블은 아무리 성공해봐야 1000만 대 이상을 뽑아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캐파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기대는 조금 기대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사람들의 환기를 시켜줄 것은 외부자에게 있다, 즉 인텔에게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인텔의 10나노 기반의 어디죠?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서버용 CPU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신형 메모리를 붙이면서 내년까지의 기대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죠. 예, 원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아져야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돼서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텔 얘기는 아까 한참 했었는데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거의 래퍼인 줄 알았어요. 말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지금 빨리 올려야 되거든요. 네, 바빠 지금. 네. 그렇군요. 네. 네, LG전자도 오늘 삼성에 이어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예, 매출액은 17.1조 원, 영업이익은 1.1조 원 나왔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뭐 매출은 48%,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65%는 상승을 했지만 컨센서스 부합해서 이제 오늘 오후 1시 25분쯤 실적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하락, 안 그래도 한 1% 하락되었거든요. 조금 더 이것도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삼성전자 궤적이 같은 거죠. 먼저 올렸다가 사실 NG전자 최근에 좋았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이걸 예상하고 좋았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바로 빠지는. 요거하고 붙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자기기하고 붙으시면 그렇군요. 너무 민감해. 음. 아 나는 둔한데 기계가 민감하네. 예. 오늘 사실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던 거는 전일 발표됐던 미국의 6월 PMI 서비스업 지표였습니다. 네. 네, 60.1포인트. 예상치는 63.5포인트였거든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 된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경기 회복 모멘텀이 좀 약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채권금리가 하락했다라는 분석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50포인트 이상이면은 사실 회복세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서비스업 회복세는 뭐 예상치보다는 좀 못했긴 하지만 그 이유는 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공급망이 좀 차질이 있었고 그리고 구인난 등으로 인해 비용이 상승하면서 회복이 예상보다는 조금 덜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경기 회복 모멘텀 약화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3%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1.3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 오늘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1.365% 정도 네, 장중에 기록하면서 3.5. 네, 금리가 하락하니까 또 성장주가 다시 올랐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한 2%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속해 있는 서비스 업종이 0.5% 상승으로 오늘 업종 2위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단순하게 그렇게 조금 보면 안 돼요. 지금 뭐 떨어진 거 아니고 진짜 60이면 잘 나온 건 하긴 하죠. 그 마켓에서 했던 PMI가 역대 최고치였어요. 70. 거기서 이제 64한가로 떨어져 오고 그다음에 ISM 쪽에서 했던 것도 64 정도 하다가 이제 60으로 떨어진 건데 네. 이 정도는 고공행진이죠. 고공행진이라서 이거를 뭐 경기 모멘텀이 꺾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전 대비로만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 거라서 나타난 오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은 하여튼 그 호재만 있으면 흡입해가지고 땡기는 애들이라서 지금 미국이 약간의 호재만 나오면 쫙쫙쫙 땡겨서 좀 과하다 싶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은 모르겠고 우리는 수익을 좀 내야 되겠어.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 아닌가.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뭐 오늘 금리 하락 영향에 금융주는 또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은행, 증권, 보험주 다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네, 수도권 역대 최다 확진자 발생 때문에 진단키트주와 백신 관련주들 상승이 돋보였고요. 네. 여행 항공주는 좀 약세를 돋보였습니다. 네. 네, 오늘 시젠이 14%나 상승을 했고요. 예. 알서포트는 12% 상승했고요. 또 특히 업종 상승률 1위는 종이목재 네. 업종이었습니다. 5.7%나 상승을 하면서 다시 언택된다 이거죠. 네,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대형 포장, 골판지 만드는 회사거든요. 상한가를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네, 영풍재지 24%, 테린 포장 10%. 네. 많이들 상승을 해줬고요. 네. 유바이올로직스라는 종목도 8% 상승을 했는데 전일 코로나 백신 6호백의 임상 1, 2상 시험계획 식약처 승인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요. 하나투어는 마이너스 4%, 모두투어 마이너스 2.5%, 제주항공 마이너스 2.5%, 진에어 마이너스 3%, 티웨이항공 마이너스 3.5%, 대한항공 마이너스 2.3%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으로 오른 거는 이렇게 조금 빠지기가 쉽다는 거지. 근데 실적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쉽게 안 빠지는데 네, 기대감으로 올렸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뭐 여행, 항공, 극장주까지 어저께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또 쌤 만든 게 오랜만에 나와줬거든요. 네. 5월달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6월달에 뭐 델타 변이 얘기 나오면서 쭉 다 빠졌다가 네. 어저께 모처럼 이제 반등 시작하나 했는데 바로 이제 어제 6시 기준으로 속보가 떴었죠. 예. 수도권 1,000명 넘었다. 지금 예. 뭐 여의도 난리 났어요. 여의도 빵빵 터지고 지금. 네. 특히 네. 여의도에서도 좀 확산세가 많이 지속되면서 네. 주변에서 좀 걸렸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그 여의도 그 유명한 콩국수집 터져가지고 그 네. 콩국수집이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저 한번 가봤거든요. 네. 정말 맛있긴 한데 사람 줄 서는 게 정말 저는 안 가. 그래서 깁니다.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줄 서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시간 없는데 거기서 또 시간을 끔찍하지. 그냥 한 3시쯤에 가면 가. 아무도 없을 때. 그때는 가지만 절대 안 가는데 어쨌든 네. 그거 먹으려면 심각한- 11시에 나가야죠. 배고프다. 그 얘기하니까. 다음 얘기하시죠. 네. 예, 그리고 이마트 소식인데요. 성수동에 본사가 있거든요. 이 본사 그렇죠. 건물을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 KT 건물이었어요. 네, 매각하면서 1조 원대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고요. 이 결정은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를 3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이 결정 직후부터 논의가 좀 빠르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수동 특히나 재개발 호재가 있는 현 시점이 매각 적기라고 판단했다라고 알려졌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기존 유통업이 부동산으로 많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롯데그룹도 그렇고요. 뭐 신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는 좀 탈부동산 정책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
않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을 깔고 있지 말고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게 정 부회장의 생각이다라고 네.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게 정말 센세이션한 변화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게 말이 유통업체지 따지고 보면 속살은 부동산 업체나 마찬가지 이런 정도 흐름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일 정도로 재무제표상의 뭐 유형자산이나 이제 그 투자 부동산 비중이 자산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조금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네네네. 네. 치시면 안 돼요 책상을.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번 튀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 화재 때문에 보험사의 부담금이 3,6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일단 화재 발생 소식은 굉장히 슬픈 소식이었는데요. 덕평 물류센터였고요. 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여기서 이제 공동으로 인수한 재산종합보험에 쿠팡이 가입돼 있는 상태였고요. 인수 비율은 DB손해보험이 60%, KB손보가 23%, 롯데손보가 15%, 흥국화재 2%였습니다. 근데 이 보험사들이 총 가입 금액이 한 4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재보험사를 통해서 한 70%가 넘는 2,800억 원의 재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네, 재보험사는 보험사의 보험사를 그렇죠. 특히 해외 얘기합니다. 재보험사에 이렇게 큰 보험을 들었는데요. 예. 보험사들도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보험회사에 또 보험을 가입을 한 건데 뭐 어떻게 보면은 국내 보험사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보험 해외 재보험사의 손실액이 그래서 가장 클 예정이고요. 국내 보험사 4곳과 그리고 국내 재보험사 3곳 여기서 나눠서 손실액을 계산하면 합해도 이 총 손실액이 한 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4천억 중에서는 많이 그래도 적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재보험을 가장 적게 가입한 롯데손해보험이 한 270억 정도의 손해가 예상이 되고요. 네. KB손해보험도 200억 이상의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네. 물론 쿠팡도 자기 부담금이 10% 정도 있기 때문에 한 400억 정도의 손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보험회사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빠졌죠. 그런데 장중에는 뭐 플러스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금리 빠진 영향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흥국화재가 3% 빠졌고요. 롯데손해보험이 1.75% 빠졌고 DB손해보험이 1%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금리 빠진 부분도 영향 분명히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이건 사실은 뭐 미국 국채 딜링 많이 할래나 한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네. 네. 예전에는 뭐 한국 그 10년물 금리랑 미국 10년물 금리랑 거의 네. 똑같이 움직이다가 요즘에는 조금 모양이 좀 달라진 것 같긴 완전히 합니다. 달라졌어요. 네. 2% 한국은 2% 10년물 올라오고 나서부터 계속 2%고 그다음에 네. 저쪽은 그게 그때 1.6, 1.7까지 왔다 이제는 1.3까지 빠졌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기업에서 난 공시는 아니라서 100% 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삼성 SDI에서 미국의 3조 원대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올해 1월 달에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 시트렌 그룹 여기서 합병을 했고요. 네. 그래서 탄생한 미국 3위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 네. 이곳과 삼성 SDI가 합작해서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세계 점유율 10% 정도 가까이 되는 큰 회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텔란티스는 근데 이미 삼성 SDI의 세 번째 주요 고객이고요. BMW랑 폭스바겐 다음이죠. 2025년부터는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내놓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5년? 2025년부터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일단 네. 목표니까요.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런 합작 공장이 두 차례가 더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 1위 완성차 업체인 GM 그리고 SK SK이노베이션과 포드. 2위인 포드 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사례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연합을 하는 이유는 바이든 정부의 요구 때문으로 보이고요. 최종 합의하게 된다면 미국의 30기가와트시 규모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전기차 한 대당 배터리 수요가 70kW다라고 가정을 하면 약 43만 대에 해당하는 배터리입니다. 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공장은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각각 35기가와트 규모로 건설을 한다고 하고요. SK 이노베이션의 합작 공장은 5월 달에 60기가와트 규모로 건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조금 떨어졌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WTI 선물 지수가 좀 떨어지면서 SK이노베이션은 조금 더 하락을 했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삼성 SDI 경우에는 오늘 한 0.27%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 게 원래 저기 디일레이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정말 많이 투자한다 그래서 2조 투자합니다 이랬었거든요. 네. 이 전 보도로는. 삼성 SDI가요. 예, 근데 이것도 역대급 최고다. 2조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던 회사가 2조를 투자한다는 건 어마무시한 투자고, 그리고 그동안의 태도를 보건데 이 회사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투자를 잘 안 하던
투자를 아끼던 회사고 돈 되는 것만 투자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3조를 투자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의미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행보를 취했던 곳조차도 역대 최고치보다 50% 이상 증액된 투자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 시장이 바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이 얼마 전에 공시도 했지만 5년 동안 한 30조 원을 투자하겠다 밝혔잖아요. 네. 배터리 사업부에는 특히 한 18조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삼성 SDI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음흠. 네, 그리고 오늘 소재주들은 좀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첨보가 또 공장 새로 짓는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전해질. 네, 얼마나 많이 필요하길래. 그렇죠. 5천억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회사 작은 회사인데 원래. 네, 전해질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한다라고 네. 하고요. 첨보는 새만금 산단에 2차 전지 전해질 제조 공장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고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회사인 첨보 BLS를 통해서 약 5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2023년까지 2,200억 원 정도, 2026년까지는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연간 2만 톤 규모이고요. 연매출 1조 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야, 진짜. 오늘 첨보는 이런 장에도 9.3% 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2차 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아틀란티스랜다. 스텔란티스가 2025년에 전기차를 전부 근데 저기는 뿌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마일리지가 적어서 그렇지 한 300km밖에 안 가. 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도 더 빨리 준비해야 된다. 예, 조금만 늦으면 도태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동차 업체들이 잘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2분기에 좀 비트코인이 빠져서 이거를 최대 한 1억 정도 되는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라는 소식이 이제 CNBC에서 나왔고요. 네. 대충 대략 한 2분기에 2,50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달러 사이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2월 달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약 15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하고요. 처음 투자했었던 시점보다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네. 아직 손실은 아닌데요. 이게 무기명 무형 자산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매입가보다 일시적으로라도 낮아지면 요거를 비용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재무제표에. 반대로 가격이 반등을 한다면 그렇다고 이익으로 반영하지는 또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때는 매도를 확정 지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익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신기한 회계예요. 신기합니다. 네. 네. 억울할 것 같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렇지. 근데 뭐 지난번에 팔아가지고 수익 실현했으니까 또 그만큼 정도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테슬라에서 훨씬 그 이번 3분기에서 보셔야 될 대목은 2분기 실적이 20만 대 됐을 때 과연 자동차 자체만으로의 이익이 얼만큼 잡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그 재무제표의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수익이 났죠. 그거는 그 크레딧으로 수익이 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에 크레딧 외에도 적자가 아니었어요. 크레딧이라는 게 뭐죠? 저기 탄소 배출권 다른 그 자동차 회사들이 네. 그 뭐죠? 그 탄소 배출하는 자동차를 냈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벌금을 내잖아요. 네.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는 이런 그 비탄소 발생하는 자동차의 그 몫을 사와야 돼요. 네. 탄소 배출권을. 그러면 벌금을 안 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크레딧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이때까지의 이익은 사실 거기서 많이 나왔죠. 예, 다 그거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던 건 지난 분기에 그거 외에 자동차 자체만으로도 손실이 아니더라 별로.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는 그 정도 대수만으로도 BEP에 왔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쥐어짜기 잘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대수가 늘어난다면 이익 증가폭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거죠. 크레딧은 크레딧대로 남아 있고. 그렇죠. 더 커지지 크레딧은.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8시에 연합인포맥스 출연을 해주실 예정이죠? 네. 조금 더 여쭤봤어야 되는데 동의를 더 얻었어야 되는데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쪽에서 워낙 긴급하게 사회 부탁을 요청해 와서 네. 사회 하루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서로 돕고 돕는 채널이니까. 네. 네. 앞서 녹음 올라갔던 거 들으신 분들께 귀태를 해서 정말 죄송하고 오늘도 지금도 한 2번, 3번 정도 튀네요. 소리가 더 안 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